저 학교 다닐 적에 공부 하나는 잘했던 반장이 선생님께 얼마나 혼났는지를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반장의 체벌 횟수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반장쯤 하려면 그래도 선생님 허락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그저 반에서 인기 좀 많다고 반장을 시켜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민주적인 절차고 그런 것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께 검증까지 받은 반장 중에 공부 못하는 애도 없었고요. 그럼 어지간히 사고를 치거나 지각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혼날 일이 없는 것도 맞는데요. 오히려 반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다른 애들보다 심하게 혼날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차라리 반장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반장이 혼나지 않는 이유는 반장이라서기보다는 성적도 잘 나오고 혼날 만한 짓거리를 어지간하면 하지 않아서니까요. 그럴 거면 그냥 반장하지 말고 성적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더 평온한 학창시절 보내는데 더 나은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얌전히 성적 좋은 애들을 선생님이 가만두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반장까지 시켰으면 좀 보태주는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생활기록부에 평소 반장으로서 모범이 되고 어쩌고 하는 글 한 줄 적는 게 끝이었어요. 학교에서 밀어주는 발명반 출품이라던가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는 건 반장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반 반장 엄마도 담임 선생님께 꽤나 자주 인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도 그랬어요. 딱히 주는 것도 없으면서 애들이 떠들었다거나 하면 또 반장만 혼냈어요. 뭐 근데 이런 식으로 혼나는 거야 반장도 선생님 안 보는 데서 한번 투덜거리는 걸로 끝나는데 이런 반장을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막 불러내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꼭 혼낼 적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수업에 들어와서 인사받은 선생님이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도 한눈에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한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도 되는데요. 근데도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죠. 그럴 때 불러내는 게 반장이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시라도 평소 눈에 거슬린다고 막 불러내서 혼내시지는 못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찍혀있는 애가 있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기를 쓰고 조심하게 마련이니까요. 그치만 반장한테는 그런 명분도 필요가 없었어요. 기껏 반장 불러다가 한다는 말이 너는 반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냐거나 반꼬라지가 이게 뭐냐거나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특정 뭔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두루뭉실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당당한 반장이라도 거기에다 대고 저는 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뭔진 몰라도 일단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넘어가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도 평소였다면 회초리 몇 대 혼나고 넘어갈 수 있을진 몰라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반장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회초리로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혼낸 반장을 자리로 돌려보내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런 경우엔 차라리 엎드려 뻗치거나 무릎 꿇고 앉는 기합을 받는 게 더 나은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도 그냥 짜증이 나서 불러낸 경우라 기합 자세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막 혼내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반장이지만 그냥 막 혼내려고 불러낸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엔 기합도 없이 그냥 칠판을 짚고 가만히 대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회초리에 혼났던 자세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마치 앞으로도 계속 회초리로 혼내겠다는 듯이요.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수업 끝나고 선생님 뒷담화 까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후 시작된 수업 이후로 선생님이 처음 회초리를 휘두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너무 뜬금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반장한테 화풀이하는 걸로만 보였거든요. 그나마 한데라 반장도 별 타격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칠판에 판사하시다가도 갑자기 반장한테 가서는 회초리를 휘두르고는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오늘따라 선생님이 왜 저러시는지만 궁금했었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죠. 그나마 선생님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창 필기를 하는 와중에 겨우겨우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판서를 공책에 옮겨 적는 와중에 그걸 또 예쁘게 적는답시고 신경 쓰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필기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는 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딱히 틀린 부분이 없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지워가며 필기를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걔가 필기하는 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셨겠죠. 마음에 안 드셨는데 그냥 넘어갈 리도 없었고요. 걔 공책을 와락 빼앗으시더니 걔가 필기한 진도를 보고는 걔를 씹어먹을 듯 쳐다보셨어요. 전 그 다음에 걔 뺨이라도 후릴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걔를 혼내는 게 아니라 교실 앞에서 여전히 칠판을 짚고 있는 반장에게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반장에게 회초리를 휘둘러 오신 건 단순히 선생님이 화가 나셨던 걸 넘어서서 우리 반 누군가가 혼날 만한 짓을 했다면 그걸 전부 반장이 감당하는 식으로 행동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벙 쪄 있다가 그제야 알아차린 거죠.
이미 반장은 한참 전부터 혼자 훌쩍거리고 있었고요. 아마 반장도 그때까진 그저 선생님이 히스테리 부린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가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고 있던 게 전부 친구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도 평소엔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애들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반장이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설프게 칠판 짚은 손을 뗐다간 결국 혼나는 건 반장이니까요. 어쨌거나 선생님이 반장 혼내는 사유를 알게 되긴 했는데요. 선생님은 정말 사소한 이유에까지 반장을 혼내는데 동원하셨어요.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위해서 칠판에 판서한 걸 지우는데 그때까지도 필기를 다 하지 못해 어버버대고 있으면 대뜸 반장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라면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하는 애를 혼내셨을 선생님이 이번엔 무조건 반장만 혼내셨어요. 처음엔 반장이랑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일부러 틀리기도 했었는데 반장이 문제 틀리는 걸로만 10대도 넘게 혼나는 걸 보니까 결국 일부러 문제 제대로 안 푸는 경우는 없어졌어요. 물론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장이 대신 혼나는 경우까진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쯤 되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뭐라 말을 하지도 않았건만 자리에서 딱딱히 굳어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게 되었어요. 정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는데요. 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자세 조금 수정하는 것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령 앉아있는 정자세에서 발 위치를 조금 옮긴 것만으로도 반장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반장이 혼나는 건 너 때문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주셨어요. 반장 대신 반에 있는 모두가 기억해 놓으라는 듯이요. 그래봐야 결국 혼나는 건 반장이었지만 실수한 애 양심이 찔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반장도 제대로 버티는 건 포기했던 것 같았어요. 처음 칠판에 손을 짚고 있는 자세에서 칠판 받침대에 반쯤 매달린 모양새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꼴을 선생님이 그냥 넘긴 건 아니었지만 칠판 짚은 자세 때문에 혼나는 것보단 우리를 핑계로 혼내는 빈도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칠판만 바라보고 있던 반장은 그런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겠지만요. 이후로 선생님은 수업을 말로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칠판에 판서할 것 있으면 판서하시고 우리만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또 누군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수하는 애 나오길 바라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칠판에 문제 적어 놓으시고 문제를 풀게 시키셨죠. 그러다 제대로 못 푸는 애가 나오면 무조건 반장만 혼내는 식이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공부 원툴로 반장이 얼마나 선생님 체벌을 비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건 반장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리고 공부 잘해서 덜 혼나는 경우가 반장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러니 우리 학교에선 반장이 막 그렇게 선호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반장이 희생한다고 딱히 반장한테 주어지는 것도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수업 종이 울리면 아무리 반장을 혼내고 있던 선생님이라 한들 딱 그까지만 하고 멈춘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번엔 반장을 한 대씩만 혼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나면 마음속으로 뭐라도 하나 찔리는 게 있는 애들은 우르르 반장에게 물려갔어요. 이때만큼은 반장이랑 사이가 나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움직였어요. 서로 자기 때문에 내가 혼난 것 같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해의 시간을 가졌죠. 뭐 그렇다고 걔네라고 이유로 반장한테 뭔가를 해줄 입장도 아니었고 반장도 걔네더러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반장을 혼낸 건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그런 이유를 붙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반장을 복도로 불러내서 그 이상의 체벌과 기합을 줄 수 있었거든요. 반장은 자기가 혼난 이유를 수업이 다 끝나고 들어도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별다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반장한테 다음부터 잘하라고만 말해도 반장이 뭐라 말은 못했었죠.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러시면 주위 애들한테 위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율학습 시간에 이러면 이럴 수조차 없었어요. 특히나 그게 야자가 아니라 수업 시간 시작 전에 하는 자율학습 땐 더 그랬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